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 TV입니다. 오늘의 원픽 기사. 공사비의 조합 월급까지 줄인 상, 재건축 분담금 어쩌나라는 기사예요. 와, 이게 사실 정말로 의미 있는 기사인데 우리가 항상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성을 논할 때 일반 분양가가 가장 큰 이슈죠. 그 일반 분양가는 이 조합의 사업의 승패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해제됐고 여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분양가도 높은 형태로밖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로 과거처럼 분양가가 이제 막 천정집으로 올라가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부동산 하락장 때는 누가 지금 실제 들어가서 거주도 못하는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가수요를 많이 끌어와서 비록 지금은 자금은 없지만 미래의 새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가수요들이 많이 붙어서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하락장 때는 분양권은 정말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고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높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분양이 완판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완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수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고 보시면 되냐면요. 어떤 제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 제품 가격이 500원짜리예요. 500원을 주고 팔았어. 근데 내가 분명히 이거 제품을 만들어낼 때 들어갔던 이런 가격 재료비 이런 것들이 한 300원 정도 돼가지고 200원이 남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운송비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전기세가 올라가고 이런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각종 변수들이 반영이 되니까 판매 가격인 500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아도 손해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요, 수급을 조절하면서 그냥 셔터를 내리고 운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강제로 공장을 가동을 중지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대규모 단지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네, 공장처럼 여러 가지 제품을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을 찍어내는 시기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선택할 수 있지만 제품이 숫자를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불리한 게 이미 조합에서 재건축, 재개발 진행이 돼서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철거까지가 완료되면요. 이 현재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주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발행시켜가지고 이주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자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곧 시간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사업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분양을 해봐야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마냥 그걸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손해를 보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빨리 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막상 까보니까 완판, 고분양가 논란인데 완판 시켜도 수천만 원을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추가 분담금이 3,600만 원이 더 늘어났대요. 예.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보다 높은 분양가의 일반 분양을 했는데 이 자재값, 대출금리, 조합원 월급, 조합장 대의원 월급도까지도 올라와 버린 거예요. 물가 인상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뭐라고 되냐? 여기가 안양이라고 하는 수도권에서도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이었고 이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지능 아파트 재건축 지역인데 여기가 공사비 급류 등 여러 과목들이 다 오르고 심지어 조합장 월급도 10%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종기청회를 오늘 열었어요. 11가지 안건을 처리할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당초 7,772억에서 9,058억으로 16.5%가 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23년도 정비사업 변경안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근데
분양가 관련된 부분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거를 반영을 했을 때는 손해가 본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건축 공사비도 올라갔고 철근 레미콘 자재비 상승 그리고 대출 PF 연장에 따른 금융비 인상 이게 단위가 달라요. 40몇 억씩 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인상분도 100억이 넘습니다. 사업이 크기 때문이죠. 예, 이주비 이자도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120억 원이 늘었고요. 사업비 대여금 이자도 47억 원이 증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공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 후불로 뒤로 밀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업이 다 끝나고 조합이 해산할 때는 이 분담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감을 더 많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돈을 나눠주게 되는 거고 어차피 조합원들도 사업 주체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손실을 봤다면 지금처럼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사비도 10%막 다 올랐는데 무엇보다도 법인세라고 하는 항목이 당초 62억 원이었던 게 변경 금액이 460억으로 무려 600%가 올랐거든요. 이 법인세라는 건 뭐냐면 일반 분양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사업으로 쪽으로 잘 팔아가지고 매출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는 건데 그 세금이 무려 300억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상하긴 해요. 예.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른 거고 지금 보시면은 이 여기가 고분양가 논란으로 이슈가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청약 경쟁률이 9대1 평균 최고 251도로 해가지고 완판이 된 겁니다. 예. 9대1이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 590억 원의 분양 수익이 일반 분양으로 나왔지만 조합에서는 마이너스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는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들 역시도 분양가가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계속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분양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한 번 정한 분양가는 미분양이 났을 때 웬만한큼 손해가 커지지 않고서는 할인 분양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양이 성공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죽음의 공포가 이어지거든요. 미분양이라는. 네, 미분양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분양가 자체, 일반 분양가 자체를 적당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원하는 것처럼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폭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안전 관련된 점검 관련된 걸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점점 더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알다시피 지금 폭염주의보 상태인 상황에서 대낮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겸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여러 가지 변수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분양가가 제한적으로 높아지는 거에 비해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조합에서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슈가 커지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을 봐서 분담금을 흥행에 성공해서도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단지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여러분들 어때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에 대한 것들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지금 계속 분위기는 좋아진다라고 메이킹이 되고 있고 소문이 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출이라든지 건설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일반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부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동안 연기해가지고 분양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연기했던 곳들이 다행히 지금 분양이 완판 세례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 망한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격적으로 지금 분양을 다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서울 봐. 지금 100대1 그냥 나오는데 고분양가 논란이라도 100대1이고 어차피 이거 실거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전매하면 돼. 전매하면은 일반 세율로만 세금 내고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어. 나중에 좀 받아 안 되면 등기 치지 말고 분양권 상태로 전매해야지 라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예.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전매를 하죠. 손해를 본 상태에서 전매를 하면 세금이 두려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대출 부담 그리고 손해를 우려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분양권 투자를 할 때 지금 분위기에 휩쓸리듯이 마냥 투자를 하시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라면서 신중하게 분석하시고 꼭 주위 시세와 비교 분석하시고 향후 입주할 예정 2년 내, 4년 내에 다른 경쟁 신축들이 입주하는지 여부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